오늘은 UFC 314 볼카 대 로페즈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패드급 매치 브라이스 미첼과 재앙 실바의 경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재앙 실바가 훨씬 강했습니다. 재앙 실바가 브라이스 미첼을 상대로 타격과 그래플링 모두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2라운드 서브미션 승을 거뒀습니다. 재앙 실바의 승리 후 케이지 안에는 재앙 실바의 트레이드 마크인 개 짖는 소리가 난무했습니다. 이로써 재앙 실바는 지난 23년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로 UFC에 입성 후 5경기 모두 피니시 승을 거두게 됐고 이제 패더급 랭커로 입상하게 됐습니다. 아직 28살에 젊고 스타일도 화끈하고 차기 UFC 패더급의 빅스타가 될 만한 포텐셜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야이르와 핏불의 경기는 핏불이 야이르의 킥게임에 고전했고 3라운드에는 야이르의 원투에 다운된 후 파운딩 세례를 맞는 등 힘든 경기를 펼쳤고 결국 만장일치 판정 패배했습니다. 야이르는 옥타곤 인터뷰에서 헌터 캠벨이 이번 경기를 이기면 타이틀전을 주겠다 약속했다며 오는 9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패더급 타이틀전을 하게 해달라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메인 이벤트 패디 핀브렛과 마이크 챈들러의 경기는 패디 핀브렛이 마이크 챈들러가 편하게 파워샷을 날리게 두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챈들러가 큰 걸 때리려고 들어올 때 카운터와 잽 그리고 3라운드에는 카운터 니까지 적중시키며 잘 끊어줬고 오히려 타격전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챈들러의 테이크다운을 수입하고 백을 잡는 등 전방위로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3라운드에는 테이크다운 시킨 후 챈들러에게 파운딩 세례를 쏟아부으며 결국 TKO 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후 패디는 더스틴, 저스틴, 찰스, 아르만 등을 언급하며 탑4를 원한다 어필했습니다. 또한 볼카노프스키와 디에고 로페즈의 패드급 타이틀전은 확실히 전체적인 실력과 포인트적인 면에서는 볼카가 앞섰습니다. 하지만 둘의 내구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춰진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발 붙이고 치고받는 과정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 과정에서 볼카가 불안해 보였던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볼카가 포인트에서 앞선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마음을 졸이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2라운드 다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국 볼카는 5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며 본인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오늘 재앙 실바에게 패배한 브라이스 미첼은 SNS를 통해 패배 심경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내 방으로 돌아왔네.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고 나 괜찮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나님께 감사해. 날 보호해주셨어. 치아도 나가지 않았고 골절된 곳도 없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시합에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 이상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거야. 뭐 더 똑똑하게 싸울 수는 있었겠지. 이제 가서 보완을 좀 해야지. 근데 걔가 날 죄어버렸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거에 만족해. 하지만 난 더 발전해야 돼. 그게 이번에 얻은 교훈이야. 난 더 발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날 위해 기도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해. 특히 금식까지 해준 사람들 진짜 감사해. 정말 나한테 큰 의미가 있어. 그리고 솔직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고 있는지 믿을 수가 없을 정도야. 수천 개의 메시지가 왔는데 답장을 못 해주더라도 내가 너네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는 건 진짜 처음이야.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야. 난 진짜 내가 이번에 이길 거라 생각했어. 100% 믿었지. 왜냐면 이렇게 빅파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와, 이 경기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다니. 하나님께서 날 이기게 하시려고 이 경기를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난 그저 계속 싸울 거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잖아. 패배하면 그 패배로부터 배우고 계속 싸우는 거. 그렇게 할 계획이고 너희 모두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첫째, 난 건강하다는 거. 둘째, 다들 모두 사랑하고 고맙다는 거. 다들 몸 조심하고 바이바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마이클 챈들러에게 TKO 승을 거둔 패드 핀블렛도 경기 후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경기 플랜은 완벽하게 들어맞았어. 체육관에서 지금까지 계속 준비해왔던 것들이 전부 잘 통했고 우리가 하기로 했던 모든 걸 실제로 해냈어. 진짜 완벽했어. 내 퍼포먼스에 아주 만족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패디가 니 카운터를 적중시켰을 때의 상황에 관한 질문에는 피냄새를 맡았지. 난 제대로 된 킬러 본능이 있거든. 그래서 당연히 달려들어서 압박을 하기 시작했지. 근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상처 입은 짐승이 가장 위험한 법이거든. 예전에 챈들러한테서도 그런 모습을 봤잖아. 본인이 데미지를 입었을 때 막 휘두르고 또 그걸 맞히잖아. 그래서 이때가 테이크다운 시켜서 눕힌 다음에 두들겨 팰 타이밍이라 생각했지. 뭐 당연히 처음엔 서브미션을 시도했어. 근데 찰스와 챈들러의 5라운드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것, 찰스가 서브미션만 노렸기 때문에 피니시를 못 시켰다는 거야. 난 그라운드 앤 파운드로 TKO 되는 모습이 그려지더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파이트 IQ가 높아진 걸 경기 중에 스스로 체감하는 게 멋지지 않냐는 질문에는 존 존스를 제외하면 내가 이 게임에서 최고의 파이트 IQ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내가 제일 똑똑하게 싸우는 선수라고 생각해. 나보다 파이트 IQ가 더 높은 사람은 없다고 봐. 그리고 12시에서 6시 수직 엘보를 날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챈들러가 로블로를 고의로 했다 생각하냐 질문에는 그건 나도 모르겠어. 말했듯이 마이클은 케이지 밖에선 되게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이야. 근데 경기에 들어가서 1라운드 때 내 후두부를 4방 정도 때렸는데 아무 주의도 안 주더라고. 그 로블로는 뭐 누가 알겠어. 잠깐 휴식을 취해야 돼서 일부러 찼을 수도 있겠지. 이 시합 전에 다들 내 체력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면서 내가 챈들러의 페이스를 따라가지 못할 거라 그랬는데 먼저 체력이 빠진 건 내가 아니라 걔였어. 난 여전히 쌩쌩했지. 걔가 로블로를 찼을 때 진짜 제대로 맞았거든. 갑시다 라고 했을 때 내 거식이랑 은 아직도 아픈 상태였어. 하지만 걔가 지쳐있는 게 보여서 얘한테 이 휴식 시간 안 주겠다 라고 생각했던 거야. 숨 고르고 나서 한 방 크게 휘두르게 놔두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냥 바로 다시 싸우러 들어갔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백스테이지에서 콜비 코빙턴과 충돌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미스터 노 존재감이 존재감 좀 끌어보려고 애쓴 거지. 그냥 와서 갑자기 시비 걸기 시작했어. 딱 봐도 카메라 있는 거 보고 일부러 와가지고 너 맨날 약한 애들이랑만 싸우잖아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챈들러가 2승 4패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걔 진짜 쓸모없는 놈이야. 거의 40 다 돼가는 놈이 카메라 있을 때 나한테 달려들어서 관심 좀 끌어보려고 하는 거지. 아, 달려든 것도 아니고 그냥 입으로 욕만 한 거지 뭐. 지난번에 걔 파워슬랩 경기장에서 봤을 때 걔랑 스쳐 지나갔는데 난 걔를 노려보는데 걘 쫄보 마냥 바닥 쳐다보면서 가더라고. 근데 카메라 있으니까 뭐 좀 해보겠다고 뭐라고 하는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찰스 올리베라와 아부다비에서 싸우는 것도 괜찮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길 바라지. 난 세계 챔피언이 되고 싶어. 난 항상 내가 세계 챔피언이 될 거라 말해왔고 2번의 타이틀 방어 경력이 있는 찰스 올리베라 같은 전 챔피언을 상대로 승리하는 건 큰 의미가 있지. 걘 UFC 역대 최고의 서브미션 아티스트라는 말을 듣잖아. 그래서 걔랑 싸워보고 싶어. 왜냐면 난 내가 찰스 올리베라보다 더 나은 서브미션을 갖고 있다 생각하거든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향후 일리아와의 경기에 대한 질문에는 솔직히 말해서 걔 존재 자체를 까먹고 있었어. 아님 케이지 안에서 이름을 언급했을 텐데 말이야. 더 이상 걔를 손 세정제 보이라고 부르지도 않아. 이제는 더 소시지거든. 근데 뭐 말했듯이 걔를 완전 잊고 있었고 그게 걔의 존재감이야. 난 라이트급에서 걔보다 랭킹이 높아. 라이트급에서 걔를 환영해주고 싶긴 한데 듣자 하니 걘 그냥 타이틀샷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좀 전에 챈들러를 상대로 보여준 거 그게 바로 걔를 이길 청사진이야. 심지어 일리아는 챈들러보다 더 난쟁이지. 챈들러에게 한 걸 똑같이 일리아에게 할 거야. 근데 말했듯이 누구와도 할 수 있어. 내가 언급했던 이름들 있잖아. 심지어 맥그리고도 챈들러가 이긴다에 돈을 걸었던데 아일랜드 사람이랑 리버풀 사람끼리는 그런 게 있어서 원래라면 날 응원해줘야 하는데 안 그랬어. 그래서 걔도 원하면 상대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번 퍼포먼스가 너에게 비판만 하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 만한 퍼포먼스라 생각하냐 질문에는 아마 아니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싸울 때마다 사람들은 기준이 계속 바뀌거든. 이젠 그냥 익숙해졌어. 경기 전에도 말했지만 분명 또 이럴 거야. 챈들러는 UFC에서 2승 4패였잖아. 퇴물이야. 나이도 38이나 먹었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겠지. 근데 나 진짜 또 신경 안 써. 월요일에 나 랭킹 7위에 입성할 거고 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패디는 이제 모이카노보다 랭킹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모이카노와 싸우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메인 이벤트에서 디에고 로페즈를 이기고 패드급 챔피언 자리에 오른 볼카노프스키는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솔직히 아직 제대로 실감은 안 나. 경기 다시 보는 게 좀 기대돼. 핸드폰 좀 확인해보니까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도 받았고 사람들 반응도 다 괜찮더라고. 꽤 인상 깊었다고 하던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어. 난 내 자신한테 좀 엄격하거든. 그래도 다들 만족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경기 보면서 하나씩 제대로 느껴보려고. 어쨌든 멋졌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이잖아. 아직도 뭔가 제대로 실감은 안 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오랜만에 케이지에 들어갔는데 그 순간 기분이 어땠는지 무슨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는 그냥 할 일이 있었던 거고 비록 2연패 후에 돌아가는 거긴 했지만 그건 별로 신경 안 썼어. 그냥 우리가 준비했던 거, 상대가 뭘 하려 할지 그리고 준비했던 몇 가지를 기억하려고 했고 그런 생각들이 막 들었어. 경기장 안에 있을 때는 걔가 맞을 자리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다 보는데 원했던 만큼 발동이 걸리지 않았어. 잼만 뻗었어도 맞출 수 있는 타이밍이 몇 번 있었거든. 진짜 바로 앞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워. 난 항상 내 자신한테 제일 엄격한 사람이거든. 경기 다시 돌려보면서 제대로 평가해보려고. 그때 가서 더 확실히 알겠지. 그리고 알다시피 모두들 날 무시하고 내가 끝났느니 그런 얘기를 했잖아. 또 몇 대 맞긴 했지만 내가 실신하고 그러진 않았어. 그러니 다행이라고 봐.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KO 될 거라 생각했을 텐데 이번에 그런 공격을 맞은 후에 다시 돌아오고 그런 걸 좀 느껴봐서 다행이라고 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2라운드에 다운당했던 순간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거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눈에 맞아서 안 보였던 건 4라운드 때였고
내가 다운됐던 공격은 다운되긴 했는데 정신은 있었어. 돌아가는 상황은 다 알고 있었고 확실히 다운은 됐는데 뭐 분명 뭐에 맞았겠지. 좀 흔들렸던 것 같기도 하고 중심을 잃었던 걸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 말했듯이 다시 돌려봐야지. 당시 괜찮다 느꼈고 다시 봐야 알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패드급 챔피언에 올랐는데 실감은 잘 안 난다고 했지만 지금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에는 기분 좋아. 재밌는 건 내가 챔피언이었을 땐 말이야, 경기 나가기 전에 워밍업을 할 때 매트 위를 걸으면서 항상 이 벨트를 우리 가족한테서 뺏어가게 두진 않을 거야, 이런 말을 속으로 되뇌었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걷다가 내 딸들에게 약속했어. 벨트 꼭 다시 가져갈 거라고 이랬는데 순간 아, 이건 단순히 벨트를 다시 가져오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중요한 건 역경을 극복하는 거구나. 2연패 그리고 오랜 공백. 많은 사람들이 내가 끝났다고 했잖아. 나이도 36이고 그런 거 말이야. 그런 걸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내 아이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무시할 때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2주 내내 얘기했잖아. 모든 사람들은 날 무시할 권리가 있다고. 2연패, 오랜 공백, 그리고 36살. 상대는 어리고 굶주린 위험한 파이터. 내가 끝났다 생각할 수 있어.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하고 너희 입장에선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해. 내가 그 생각을 바꿔주기 전까진 말이야. 오늘 내가 너네 생각을 바꿔줬길 바래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경기 들어가기 전에 앞선 패드급 파이터들의 경기를 봤냐는 질문에는 백스테이지에서 경기를 볼 수 있었어. 야이르는 정말 좋아 보였어. 타이틀샷 얘기를 하던데 걘 좋은 사람이고 걔를 많이 좋아해. 만약 UFC가 야이르한테 타이틀샷을 주겠다면 그걸 막을 생각은 없어. 솔직히 말하면 이 경기 전에 이번에 야이르가 이긴다면 타이틀샷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어. 근데 걔가 이제 타이틀샷을 원하고 있는데 내가 거부하진 않을 거야. 전부 UFC의 결정에 맡길 거야. 그리고 무패의 모브사르도 있잖아. 그 무패를 정말 깨주고 싶어. UFC가 뭐라고 할지 보자고. 듣기론 모브사르가 다른 시합을 잡으려고 한다던데 사실이야? 나도 걔가 트윗으로 5월에 누구와 싸우고 싶다던가 그런 말을 한 걸 봤거든. 뭐 어쩌면 UFC와 얘기가 있었고 UFC는 모브사르가 한 경기를 더 했으면 하는 걸 수도 있고 잘 모르겠네.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을 지켜봐야지. 이번 경기 후에 바로 또 다음 경기 하고 싶다 얘기했잖아.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은데 어쩌면 고려해봐야 할 게 몇 가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야이르는 네가 9월에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와서 타이틀전을 했으면 하는 것 같던데 9월 괜찮냐는 질문에는 9월이면 뭐 상황이 다 괜찮으면 할 수도 있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난 더 빨리 싸우고 싶어. 9월이면 아마 두 번째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 7월에 경기를 할 수 있다면 9월이면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브사르가 빠르게 하고 싶어하고 나도 상태가 좋다면 7월에 빠르게 할 수도 있지. 손을 다치지 않았다면 말이야. 뭐 두고 보자고. 말했듯이 그게 내 원래 계획이었어. 연달아 싸우는 거. 근데 이렇게 많이 맞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 존나 예고 덕이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볼카는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다 이상이 없으면 얼굴에 커팅은 금방 아물 것이라며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볼카는 이번에 모두가 본인이 끝났다 생각하고 본인을 무시했지만 그걸 이겨내고 열심히 훈련하면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자극을 받았을 것이라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볼카의 승리를 본 모브사르는 트윗으로 반응했습니다. 멋진 퍼포먼스 축하한다. 넌 진정한 챔피언이야. 이제 네 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자 라고 얘기하며 볼카가 다음 상대는 본인이라고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습니다.